있죠. 그래서 오늘 행사는 정기 세미나가 있었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좋은 내용이었는데, 일부는 정기 세미나를 총회를 할 것이고, 2부는 시상식을 하게 될 것이고, 3부는 이제 여러분들 금년을 보내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송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전명을 우리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10명과 이사님들이 15분 이렇게 참석하셔서 총 25분이 참석하겠습니다. 예. 회칙 제4장 제14조에 성원의 숫자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칙에. 그래서 25년도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시죠.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우리 영달근 목사님 나오셔서 수상자의 대표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웰다잉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을 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2025년도 정기총회의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 우리 송계순 원장님을 세우셔서 온 힘을 기울여 이끌어 주셨고, 또 많은 이사님들과 정의원님들과 관계자님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13년 기념식과 또 송년회를 통해서 12월 16일 오후 5시 반 세이브전 5층에서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진행 절차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리저리 평방을 이룰 때가 있고 기준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난한 일들을 헤쳐나온 것처럼 앞으로에도 지나온 것과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부천 문화 웰다잉 문화연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다시 가일층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많은 또 협력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무엇보다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이사님들 건강과 가정과 신앙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올려지는 총회의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리옵고 강구를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활동했다랄까요, 사업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지를 보세요.
총회 회의 순서와 시상식 2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한번 표지를 보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부천외가문화연구원 선언문을 다 같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회의록에 이 페이지를 보시고 하나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하면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다 같이 우리 선언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외가의 삶은 영원한 삶의 한 과정임을 제시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잘 사는가 참 늙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시대를 위한 영구와 의욕 이를 정의한다. 둘.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 버킷리스트, 사전, 원장, 사전 문명, 의료 양서, 사전 장례 완서, 사전 장례 양서, 학생 등 죽음 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셋. 우리의 이웃의 참된 삶과 참된 늙음을 지향하면서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관심 있는 노력인 법조인, 웰다인 운동가, 시민, 사회복지단체, 관계공무원, 학계연구가도 소통 운동하여 이를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넷. 우리의 이 웰다인 문화연구원 및 교육 캠페인은 아름다운 승리의 마무리와 존엄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운동을 선언한다. 25년 12월 12일 부천 외가문화연구원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2025년도 활동 결과입니다. 쫓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신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우리 회칙에 보면 활동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제 첫째 분야가 같이 읽어봅니다. 기획 시작. 기획 연구원의 운영 방향 정책 수립. 여기에 위원장님은 우리 홍재웅 위원장님이시고 여기 기관 홍보에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4가지로. 그 다음에 기획 분야에서 이제 보면 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정책을 수립한다는 등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기획 분야고, 그 다음에 관리는 회원 관리, 시설물이나 뭐 딴 건 없기 때문에 회원 관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등 참석 현황이 2025년 12월 12일 현재, 오늘 현재로 총 이사 감사 숫자가 몇 명이죠? 21분입니다. 21분인데 251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회원은 79명이 재적 인원인데 153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간 활동에 누계입니다. 준회원이 75명에 31명이 참석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75명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75명에 435명이 참석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임이 있었던 것은 31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홍보사항입니다. 세 번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여러분의 좋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나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 웰당 방송 문제. 웰당 방송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김문독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실버신문에 우리가 웰당 문화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해서 기고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25년 12월 16일까지 기고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뭐죠? 연구 및 교육 분야입니다. 여기 정수천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여기 이윤숙 강사님이 위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준 받았던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교육 분야에서 예산, 그 다음에 웰당 문화연구 세미나, 웰당 활포과정 운영 이 두 가지가 연구교육 분야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웰당 문화연구 정기 세미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매월 둘째 금요일 날 어디에서? 시민학습원에서 12번째 12월 12일까지 총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연구하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에 2026년도 웰당 문화 연구 정기 세미나를 형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이게 지금까지 또 해오던 경험을 보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게 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토론 형식으로 발제자가 있고 또 발표자가 있는, 그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에 보내보면 발표자는 자체 인원이나 초청 인원으로 하겠다. 거기 나와 있고 상호 토론형인 피드백 제도로 한다든가 토론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1월 달에는 제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또 절도로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은 누가 됐죠? 계획이? 강사위원장이신 전영복 이사님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웰당의 헬퍼과정 운영입니다. 웰당의 헬퍼과정은 아시다시피 누누이 강조됐습니다만은 22년 1월 21일자로다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등록번호 2022-000-545 웰당 헬퍼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됐고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기 과정을 했던 거기에 보면 전단에 거기 있죠? 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6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 결과 다번입니다. 거기 결과 개강 총 12명의 자격증 수여자가 거기 몇 분 나와 있습니까? 7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격증을 수여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기에 10명, 2기에 15명, 3기에 11명, 4기에 10명, 5기에 5명, 6기에 7명 돼서 총 헬퍼 과정 마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요? 58명. 네, 58명입니다. 네, 58명. 그 다음에 25년 계획 7기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연기를 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웰당 세미나 및 헬퍼 과정 운영 협력단체와의 진행의 건,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단체와 어떻게 하면은 이 웰당 문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까,
홈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으면 좋은데 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오해자랑 문화 실기 과정을 전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공하기서 안 드렸어요. 이걸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홈데이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혼잡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샘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 면은 외장 문화운동에 대한 것이고 한쪽 면은 7기, 8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7기, 8기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정회원 되신 분들은 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기, 8기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웰라인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단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제 다음 홈컴데이에 가져가셔서 많은 분들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웰라인 5번입니다. 7페이지로 가서 웰라인 헬퍼 자격증 소지자 돌봄 배달학습 결과 요거는 사실 사실모라고 하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에서 하는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 협력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만든 교재가 너무나도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재를 만드신 그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신 분이 5분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5분이 해보셨습니다만 해보신 그분들이 너무나도 쓰신 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좋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모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한 것을 저한테다가 평가한 것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들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교재가 딱 요만합니다. 이거보다 뭐 그냥 크지도 않아요. 요 정도 되는 페이지인데 페이지는 뭐 비슷하죠 이것도. 어쨌든 그래서 헬퍼 과정 돌봄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26년도에는 우리 헬퍼 과정 나오신 분들이 100%가 이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과정을 자기가 가져와서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눠드려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강의를 했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나 그 교재 가지고 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트를 내년도에는 그래서 사실모에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요구하기 때문에 부스도 그렇고 많은 아마 좀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58명이 만약에 한 사람이 5번씩 할 수가 있는데 5번씩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한 300번 정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아마 협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헬퍼 과정을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자기 집, 자기 자식들이나 또는 이웃 사람들하고 최소 5명 정도만 모집해서 하면 아주 교육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연교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방금 N 꼭대기 걸 5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셋째 무슨 분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위원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도 사업이 3개가 있어요. 3개. 근데 3개의 사업을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친교 사업의 하나가 나들이 하는 것이었더랬는데 봄, 가을로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더랬는데 가을에는 그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데이에
대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별 활동 현황을 거기 보시는 대로 동아리별 무슨 동아리겠죠? 무슨 동아리겠죠? 동아리별을 봤을 때 역사 탐방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 무슨 동아리가 있죠? WB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두 동아리가 아주 활발하게 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역사 탐방 동아리 같은 경우는 또 WB 동아리나 아주 활발하게 잘 은혜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 한 해 동안입니다. 한 해 동안에 각 동아리별로 참여하신 분들이 69명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701분이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히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웰다인 브라스 앙상블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시기를 참으로 원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 사진 보시죠. 네. 왼쪽에는 역사 탐방 동아리, 오른쪽에는 WB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 실적을 올려가지고 그 실적을 봉사센터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그리고 네 번째 장례문화 분야입니다. 장례문화 분야는 장종두 위원장님이시고 거기 내용에 보면 장례문화 직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입니다. 8페이지의 1번 천국 환송 예식 문화 확산 운동 의향서 하나는 홍보 전단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마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전단이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오죠?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내일 나와요? 토요일 날. 내일. 예, 내일 토요일이니까. 네. 예. 어쨌든 이제 전단이 나오고 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장제위원회의 사업입니다. 장제위원회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뭐 질의응답 받기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간 우리 장제 문화는 장예가 아니라 장제입니다. 장제 문화는 단어상에 나옵니다. 장제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약간 장제로 혼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13년 동안 겪어오면서 장제 문화를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세미나 시간에 세미나를 했는데 전부가 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 기독교라는 이름, 유교라는 이름, 불교라는 이름, 캐독이란 각 종교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 이것을 연구 사업으로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얻은 바가 뭐냐면 성경적 천국 환송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갈 때 남겨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행사가 천국 환송 예식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사실은 상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주가 사실 주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장제문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장제문화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죽었다는 가정하에 실습까지 했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고 확산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방금 우리 사무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발색되던 문제는 다음에 끝나고 우선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문답을 하든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서와 그 다음에 전단은 방금 말씀드린 내일 나오게 되면은 화요일 날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성경 그대로 아니라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이걸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이따 가부를 묻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별지로다가 이제 제공해 드릴 텐데 그것은 나오게 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와 장례식장 사용 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문서상으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병동이 제일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호스피스 병동이 어느 뭐니가니 용인에 있는 겁니다. 용인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인의 현지도 가봤더랬고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병원은 강릉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보다는 제가 보니까 검토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제일 그래도 용인 것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인의 생물 호스피스 선교회 이사장이 원주인 목사님인데 이분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와서 강의도 하셨고 이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협력단체로 MOU로 양해각서는 취급하지 않았지만 협력. 그래서 매월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거기 내용 보시다시피 2025년 10월 사역을 했다가 환우가 120명 소천이 얼마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우리가 MOU를 체결했어요.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데가 어딘가니 계양구에 있는 그 장례식장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장 우리는 뭐 바꿔 말하면 우리 뭐 단어로 말한다면 천국환송식장입니다. 천국환송식장.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전단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제위원회에서 하는 혜택이 일반 사회적인 그런 상조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단을 통해서 확인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특혜를 DC를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양식을 보니까 우리 장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이 돼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원장의 입장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던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연구원의 장제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구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전단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발표해드리면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그대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제가 듣는 얘기가 뭔가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상주가 하는데 상주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내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80년을 살아봤어. 90을 살아봤어. 살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그게 의향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인을 해서 자식들은 모일 때가 언제예요? 명절 때 같은 생일날 그때 모였을 때 그걸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고 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100%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물 좀 줘.
그래서 여기 그 장제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고맙습니다. 이거 컵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내가 안 먹었어. 그래. 자,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에 특별히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은 못하셨습니다만은 그 핵심 문관이 투해븐 영화입니다. 그래서 투해븐 영화를 보시라고 어느 극장까지 다 명시해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우리의 장례 문화가 되기를 저는 바라게 됐어요. 여기 우리 저 삼사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5번째가 뭡니까? 5번째. 상담실 운영 분야입니다. 여기의 위원장님은 우리 금연 위원장님이십니다. 금년도에 상담 활동을 하신 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세 분이 했는데 송대순, 금희연, 정명숙 이 세 분께서 공식적으로 이분들은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에요. 받으신 분들이 활동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총 몇 건입니까? 413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드려서 작성을 해드렸고 작성해서 본인들에게 다 확인 그 카드까지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업무입니다. 사무국 업무는 사무국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사무국에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뭐 내용이 활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결실을 못 맞아가지고 쓰지는 못했어요. 다만 사무국 산하에 기획 분야에다 넣을까 그렇다면 사무국에 넣을까 해서 생각 검토컨대 기획 분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9페이지에 보면 설립 13주년 기념 25년도 홈커밍데이 계획 여기 목적 일반 계획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제가 홍보를 했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보지만은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을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적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목적 해당의 삶의 문화를 시대의 여건에 따라 함께 연구, 지역사회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신 분들의 신교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선구 영신의 뜻을 기립니다. 예,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설립 13주년 25년도 홈커밍데이를 계획을 해서 하는 목적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16일 17시 30분. 원래 우리 설립은 12월 17일.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요? 다이닝룸, 다이닝원. 예, 다이닝원. 상동 7호선 상동역 7호선 대상은 거기 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텔포 자격자 50명. 그 다음에 연도별 가입자 30명. 특별 초청 인원 30명. 그래서 여기 지금 112명인데 두 사람 또 늘었어요. 그래서 114명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대상 인원이 114명이라는 거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일부는 WB 발표 및 연구원 활동 보고를 한다 이겁니다. 2부는 뭘 한다고요? 기념식을 한대. 기념식은 어디까지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약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개회사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고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는 우리 지금 저 남상원 목사님께서 하시게 되겠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 요게 이제 행사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에 이걸 한 장씩 다 놓을 겁니다. 그날의 행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커밍데이의 행사 순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 회비가 얼마요? 10,000원. 10,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놀랄 정도예요. 정말로 놀랄 정도. 저는 나름대로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개인별 회비 낸 거와 후원금 내신 것을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얼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행사 비용보다 많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저는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3번 세부계 보세요. 대상자 분류별 현황을 홈 커뮤니티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퍼 과정에서 개 58명 가입 연도별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쭉 넘겨보세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그러고 13년 우리 연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18년까지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 회원 중에는 웰당의 헬퍼 과정에 가입을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일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 몇 분입니까? 15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몇 분이십니까? 14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이 참석하실 것인가 못하시겠는가 확인하는 분이 바로 안내자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안내자 한 분 한 분이 15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숫자가 몇 분이라고요? 114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 초청 참석자입니다. 특별 초청 참석자. 지역 자체 인원 누구요? 우리가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또 명예이사장으로 모신 이런 분들. 지역 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분을.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6월달이 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되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은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시의회 의장도 참석이 어렵다고요. 어쨌든 접수하시는 분에게 그 참석 여부를 다 확인된 것을 등록부에다가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우리 김복순 이사님. 네? 확인하셔요. 아까 드렸던 거. 네. 예.
그리고 지역 외에 청년한 사람이 몇 분이라고요? 12명. 여기 보니까 12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참석하시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나도 좀 참석하겠다. 그 자리 좀 빛내겠다. 그래서 두 분이 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두 분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4명이 됩니다. 저는 항상 오늘은 그대 남은 생애 첫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저의 생에. 제가 1939년 12월 5일날 태어났지만 오늘이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수고하신 분들 가운데 다 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홈커밍데이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단체상은 처음입니다. 단체의 일원인 내 이름으로 나온 것은 있었습니다만 단체 이름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상으로 우리 늘 수고를 하시는 이 봉사 시간 때문에 다른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봉사 활동 시간 때문에 우리 이상환 목사님이 개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 모양 저모를 애쓰신 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6분을 지난번 운영회의 때에 선정된 외에 나름대로 수고하신 분들을 6분을 위임받은 안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사 업무입니다. 사무관사 업무는 보니까 교실 사용 신청 맨날 준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학습원에서 모임을 갔습니다만 적립금 잔액이 얼마라고요? 19만 156원. 재무간사님 우리 김복순 이사님께서 회계간사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얼마가 됐습니까? 2월금이 내년도 2월금은 얼마가 나왔어요? 16페이지에 보세요. 맨 꼭대기 보면 얼마죠? 1067만 946원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 2월금이 296만 1726원이 차압이 내년으로 2월 됐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적립금 결산 보고를 합쳐보니까 남아있는 2월금이 얼마라고요? 315만 1912원이 2월 됐습니다. 개인별 수납 현황 봅니다. 개인별 수납 현황은 총회이기 때문에 연간 내신 것들을 우리 회계 이사님께서 정리한 것을 보면 17페이지 누구죠? 이사님들. 18페이지 누구죠? 정회원 계신 분들. 그래서 20페이지까지가 정회원 회비 수납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이 참여를 못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연구원의 활동 상황이 이 정회원 되신 분들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 뭘 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카톡방에 운영하는데 카톡방 참 운영하기 어려워요. 카톡방 많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내가 좋다고 올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공식적인 카톡방에는 공식적인 연구원의 공무사항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개인이 은혜 받았어요. 내 개인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글이야. 그래서 거기다 올려요. 그럼 그분은 좋은데 다른 분은 또 싫어해. 그냥 나가 막. 카톡방 좀 기왕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든 뭐 찬송할 분들 생명의 말씀이 되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넘어갑니다. 21페이지 25년도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입니다. 1호 건, 2호 건, 3호 건, 3개 안건을 제안한 대로 100% 저는 뭐 찬성으로 말이요 가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결문 가운데 그 밑에 참석자 명단 밑에 보면 위 1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위 제1호 시작. 위 제1호 안건 중 제1항의 직무위원 선임을 의결한 사항 중 회계 간사 김복순 이사의 사임 외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제안사항이 뭐냐? 제3장 회칙 제3장 보세요. 저 뒤에 넘어가면 회칙 3장 3장이 뭡니까? 3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임무와 선임과 임기입니다. 거기에 첫째 10조 조직의 부원장 제도를 넣자. 간사를 정부로 들어라. 그 다음에 11조 임무와 12조 선임 요것을 부원장 그 다음에 부간사 이분들의 직무 임무 어떻게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해서 보고 드리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22페이지로 갑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감사분께서 연구원 감사 결과를 내준 보고서입니다.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시간 때문에 25년도 종합시상식을 할 것입니다. 2부에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26년도 25페이지 보세요. 26년도 활동계획입니다. 자, 여기 보면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원장, 부원장, 사무국의 국장, 차장, 그 다음에 간사의 사무, 정부, 감사, 기관 홍보, 연구교육, 칭조, 장제, 상담실,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한 거 3개 보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요건 좀 더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원장은 저거, 부원장은 이세광 목사님, 헬퍼 과정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세광 목사님. 그 다음에 사무국의 국장은 전임은 그대로고 사무차장님들은 사임을 하시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 2분은 정은 있는데 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홍보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홍재응.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면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거기다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홍보에 서기회계는 박인숙, 그 다음에 연구교육의 위원장님은 정수천, 김종남, 서기회계 배신정, 그 다음에 친교봉사 홍종성, 서혜자, 그 다음에 서기회계의 강삼석, 그 다음에 장제문화 위원장의 장종규, 표복득, 그 다음에 서기회계 박일권, 그 다음에 상담실에는 위원장 김의원, 그 다음에 외일당의 헬퍼과정 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영복, 서기회계 금위원, 그 다음에 외일당 연구 강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정수천, 서기회계의 이은숙, 그 다음에 장제문화 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종규, 서기회계 김현숙.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사장, 이사회의 이사장 김현근, 부이사장 전윤규, 서기회계는 공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자문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연구원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인선을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좀 협조를 바랍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서 27페이지 첫째가 뭡니까? 분야별 2026년 사업계획.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금년도가 하던 거 그대로 하자. 다만 거기 담당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를 뺏으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사무실은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정회원 김달수 원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이분이 후원금으로 내주시고 자기가 활동하다 보니까 회비 많아지지만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비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더 내주셨어요. 이분 병원에서 강의도 우리가 나눔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번 특별위원회 26년 조직입니다. 연구 분야에 해당되는 헬퍼과정과 외일당문화 연구강사위원회, 장제문화위원회. 장제문화위원회에는 서기가 누구예요? 박일권. 그 다음에 26년도 외일당문화 연구 정기 세미나 계획.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4번 다 같이 읽어봐요. 4번 시작. 외일당 헬퍼 7, 8기 과제분야. 아까 전단에 보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7기가 며칠부터? 3월 6일부터. 8기가 며칠부터? 9월 4일부터. 대각 그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7기는 며칠까지? 4월 17일까지. 8기는 며칠까지? 10월 말까지. 그래서 헬퍼 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사진 나와 있으니까 강사진 종전에 했던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칙이 34, 35페이지까지 회칙.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뭡니까? 가입 청원서입니다. 지금까지 정회원으로 된 분들은 이 가입 청원서를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입 청원서를 냈지만은
뭐를 하는 건지 몰라서 뒷면에다가 37페이지. 왜 가입 청구서 뒷면입니다, 그건. 그래서 회원으로서의 자격, 그 다음에 의무, 그 다음에 권리, 탈퇴, 제명, 이 제명 규칙에 따라서 두 사람을 제명했습니다. 한 분은 유정남입니다. 한 분은 원래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분은 자기가 나가기를 원하셔서 하는 것이고, 왜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사도 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우리 카톡방을 너무 어지럽혀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칙에 따라서 금년도에 두 분이 정리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민간 자격관리 운영 규정,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된 민간 운영 규정, 그거는 41페이지 42페이지 41페이지는 하나네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다같이 제목이 뭐예요? 예, 천국 환송 예식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온 예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상 말로 하면 애경사. 근데 제가 보니까 경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산하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지원되는 것을 나름대로 여기다가 이랑 이사회비를 냈거나 정회원회비를 냈을 때에 얼마까지 냈은 분에게는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상주의 뜻에 따라 천국 시민 소식 알림을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장재위원장님 특별히 명심하세요. 예. 그 다음에 3번 상주의 뜻에 따라 연구원이 호상이 되며 단장, 예식, 안식, 예식, 환송, 예식, 부활, 예식, 또 이것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나름대로 신의금을 내드린 분 명단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이사 명단 거기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몇 분입니까? 특별히 회계되시는 분들, 특별히 요 21분은 이사회비가 얼마죠? 연 20만 원이요. 20만 원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이지 혹시 오해가 돼. 연 2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44페이지로부터 46페이지까지 정회원. 아까 정회원 회비 몇 분이나 내셨던가요? 손에 꼽히죠? 열 몇 분. 근데 몇 분이에요? 거기 보니까 79명이에요. 79분이 연회비 얼마? 정회원? 10만원. 분납해도 돼요? 예?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무슨 얘기죠? 얘기해보세요. 거기서 하세요. 정회원 그 회비 납부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세 종류를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납부하고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면 1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납부도 회비 납부도 하고 이제 우리 정기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이 10명이고 이제 회비만 납부하고 정기 세미나 참석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회원 중에 그분이 이제 네 분 정도 되시고, 회비 납부를 안 하시고
정의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우리 79명 중에 요 관련돼서 이렇게 뭐 참석 잘하시고 뭐 회비 납부이기 다니고 토탈해서 19분이 지금 정회원 네. 정회원이 19분이 이사님 빼고요. 정회원 19분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아주 그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셨구만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정회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오신 분이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가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셔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셨고 오시도록 하셨던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47페이지 마지막까지 48페이지까지 누구죠? 준회원입니다. 이분들은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가입은 안 하신 분들이에요. 몇 분이죠? 69명. 69명. 이상으로서 사업 결과, 사업 계획 급하게 이렇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든가 하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제가 2026년도에 임원이나 여건으로 호명 받으신 분 계시죠? 호명해야 되는 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호명해야 돼요?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냥 일어나 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부원장님은 오늘 교회에 당회 세미나가 있어요. 어디 가서 1박 2일다가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은 이세광 목사님 못 오셨고 우리 사무국장 전윤규 그 다음에 사무 간사, 회계간사 이사만, 저 김현숙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감사 배경원, 원재환, 그 다음에 기관 홍보 위원장 홍재응, 엄달권, 박인숙, 그 다음에 연구교육 위원장 정수천, 김종남, 배신정, 그 다음에 친교봉사 홍종성 서회자, 강산석, 그 다음에 장제문화 위원장 장종규, 표복득, 박일권, 그 다음에 상담실 위원장 금희연, 그 다음에 사업 분야별 그 헬포과정 강사위원회 전영복, 금희연, 그 다음에 외장문화연구 정수천, 이은숙, 그 다음에 장제문화 직무위원회 위원장 장종규, 김현우. 그분들 잠깐만 일어났어요. 잠깐만 대선 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네. 지금 일어나신 분들, 홍 목사님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도에 우리 연구원을 함께 이끌어 가실 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너무 제가
미안해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말. 어쩔 수가 시간도 없고 지금 벌써 40분이에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만약의 경우 개인적으로 꼭 사정이 있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다가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피자에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2부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수상자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상과 시의회 사장 수상자는 전부 다 지난번 행사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가족에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는데 표창장 제25-85호 성명 전용복 1943년 11월 1일생 귀하는 근면 성실한 봉사의 자세로 본 연구원 운영에 타인의 모범이 되어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2일 부천명당문화연구원 원장 송대순, 이사장 유명태. 남상원 목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죄송해요. 다시 찍어도 돼요? 예, 그래서 카톡으로. 다시. 지금 두 분은 동아리를 운영하시는데 다른 분보다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종식 선생님은 뭘 잠깐 사진 한번 말씀. 사진을 못 찍었다가 네, 사진을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뺐는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홈커밍데이에 똑같습니다. 이게 명찰이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명찰이 똑같아요. 누구나 다시 사진 앞에 보고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계속 합시다. 이종식 선생님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김복수. 표창장 성명 김복순 48년 6월 25일생 이하동문.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 회계로서 지금까지 봉사하셨어요. 너무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해. 그 다음에 저기 엄달권 목사님 제25-88호 표창장 엄달권 1949년 11월 27일생 이하동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제25-86호 표창장 서해자 1944년 9월 29일생 이하동무.
아마도 외장의 헬퍼 과정할 때 우리 서회장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추천하신 분이 없어요. 네. 제25-87 표창장 표복덕 1956년 6월 16일생 이하동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청와 시상식 모습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 가슴 외경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댓글도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아까 3차장님으로 수고하셨고 애쓰셨더니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공식적으로 해명의 시간을 조금 갖는다고 하면 길게 안 할 겁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수원 사업이었던 장려 문화를, 천국 환송 예신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무리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우리 연구원이 정착을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장제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들, 딸 선교지에 다녀오셨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이 장제문화위원회에서 진행이 안 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내용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무차장께서 선한 뜻으로 연구원을 위해서 연구원의 그러면서 인감이라고 할까요? 재정이 없어. 전부 회비를 이용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좀 돕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장례 문화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나눔 운동으로다가 본부로다가 만들어서 사업자를 등록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셔서 연구원의 수입을